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7월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총선 사상 첫 독립기구답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적 시한 준수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어촌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 어느 지역 의석을 더 많이 줄일지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동이 벌어진 탓입니다. 한국판 게리맨더링으로 꼽히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 이번에도 인구 한에 못 미쳐 통폐합 위기에 내몰리자 인근 시군의 일부를 떼어다 붙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도심과는 달리 생활권과 주민 정서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해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19대 총선에선 경기 용인이 대표적입니다. 수지구 상현동은 기흥구로 편입되고 기흥구의 동백 마북동을 떼어내 처인구에 붙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구 획정 작업에 표류하는 이번 역시 선거구 공중분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 원장의 국정원 직원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한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을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보고가 됐다고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산가족 200명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남북은 내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고 생사 확인 결과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시 실무 검토 작업을 거치면 금강산행 버스를 탈 수 있는 이산가족 최종 명단이 8일 확정됩니다. 예정대로 이산상봉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산가족은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대한적십자사, 현대아산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DPRK has no other option but to have self-defensive means to safeguard sovereignty, national dignity, and to protect our people from nuclear disaster. 일부 외신들은 장거리 로켓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적재한 화물 열차의 움직임이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장거리 로켓을 동창리로 운송한 다음 그곳에서 조립해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反对任何可能导致半岛紧张局势以及违反联合国安理会有关决议的行动。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부전, 분란, 불통, 무핵 등 이른바 삼불 일무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안정과 평화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바뀐 겁니다. 중국이 식량 지원 중단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주저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강도 높은 대북 경제 제재를 할 경우 대규모 난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사 위기에 직면한 북한 주민은 북중 국경을 넘게 되고 동북지방으로의 탈북자 대열이 형성되면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최근 유럽 난민 사태를 북한과 연관지어 심도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내외 여론의 일치한 목소리이다. 모처럼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5일 앞으로 다가온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날개가 만약 있었더라면 내가 저 함경북도로 날라서 내가 그냥 함경남도에 가서 하늘에서라도 날아서 잠시나마 우리 집을 쳐다보고
내가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했었죠.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건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15년 전. 한 번 또 한 번 기회는 야속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평생 품어온 그리움으로 슬픔을 눌렀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점점 나이 순으로 간다면 줄어들면 내 차례가 언젠가는 올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물이라도 지금부터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고 있어도 혹시 당첨이 되면 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날씨를 뚫고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가슴에도 아름다운 추억이 아로새겨집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축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찬바닥의 한기를 막아주던 깔개도, 축제의 묘미를 더해준 간식들도 모두 질척한 쓰레기로 변한 겁니다. 획정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그 첫 작업으로 20대 총선 지역구 수부터 확정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의 경론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획정위원들은 전체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하는 데에는 거의 합의했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여유가 생기는 2석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추천위원들끼리 의견이 맞섰습니다. 농어촌 대표성 확보에 난항을 겪자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자치시군구를 마음대로 쪼갤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부칙 예외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대 총선에서는 4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폭넓게 그 범위를 검토를 해서 농촌 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독립기구인 획정위도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